안녕하세요. 비트쌤입니다. 유형 플러스 내신 고쟁이 수학 하에 일단은 집합과 명제, 명제 집합은 다 풀이해드렸고 명제 이제 마지막 스텝 3 문제 181번부터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문제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죠. 181번 스텝 3의 첫 번째 문제. 자, 조건을 보니까 자연수 K의 양의 약수의 집합 AK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수의 집합이랍니다. 자, 그런데 지금 PQ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Q만 숫자가 있네. 24의 약수들을 원소로 한다. M의 약수들을 원소로, N을 약수들을 원소로 한다. 이게 Q가 P의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필요 충분 아니라는 얘기지. 그럼 Q가 P에 포함된다는 얘기네요. Q가 Q이면 P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얘기는 R을 Q가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이때 Q는 24의 약수들을 원소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M의 최소값과 N의 최대값을 구해라. 그러면 24의 제일 큰 약수를 생각해야지 뭐. 근데 이제 같으면 안 되니까 N은 그러면 N의 최대값은 24의 약수 중에서 제일 큰 거 24 빼고 12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최소값 중에서 그러면 P는 24의 배수가 돼야 되는데 24는 빼고 48이 제일 작은 값이겠지. 그럼 둘을 더하면 60이네요. 5번이 정답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자, 이렇게 해서 181번 정리해 드렸고 182번으로 갈게요. 자, 자연수 전체 집합에 대하여 두 조건이 있다. 근데 P는 근데 이제 원소가 자연수란 얘기야. P는 자연수.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1, 2, 3, 4, 6 8, 12, 24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 그지? x는 a의 배수니까 뭐 a, 2a, 3a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집합이 되겠구나라는 거고요. 이때 p이고 낙Q의 진리 집합이 p라고 얘기했네요. p와 낙Q의 진리 집합이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만약 5의 배수라든지 1, 2, 3, 4니까 5의 배수 괜찮죠? 7의 배수도 되고 뭐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7의 배수 그 다음에 8, 9 9배수 안 되고요. 10의 배수도 안 되네요. 그 다음에 또 10의 배수 되죠. 10의 배수 5, 7, 10 9의 배수는 참 9의 배수는 여기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9도 되네. 참 미안해. 5, 7, 9 그 다음에 10, 11 괜찮죠. 예예.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보니까 13부터 14, 15, 16, 17, 18, 19, 23까지 괜찮겠고요. A가 될 수 있는 값이 A가 될 수 있는 것들이 그 다음에 25부터 다 되죠? 25부터 되고 40보다 작다 그러니까 39까지 되겠네. 그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5개가 있고 여기에 몇 개 있나요? 23, 10, 11개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 몇 개 있냐면 10, 25 빼면 14제. 15개가 있겠다. 그지? 그러면 지금 15개가 여기 있고 그러면 20개, 31개가 되겠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2번의 정답은 2번. 183번으로 갈게요. 두 실수 XY에 대해서 세 조건 PQR이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얘기는 뭐 조금 정리해보면 XY에 X 플러스 Y가 1이란 얘기니까 XY와 X 플러스 Y가 같다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 Q는 XY 곱하기 X 플러스 Y가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XY는 X 플러스 Y와 얘도 같다는 얘기네요. 그럼 PQ는 서로 같은 얘기가 돼버리고요. 가로와 세로의 길이 각각 XY인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넓이가 2XY가 되고 가로 세로니까 둘레의 길이는 2 곱하기 2X2Y잖아요. 이건 또 뭐야? 얘도 XY와 X 플러스 Y가 다 같다는데요? 근데 이때는 조건이 하나 있겠다. 분모니까 XY가 0이 아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와 얘가 똑같다고 얘기할 수 없네. 그 다음에 또 여기도 길이가 나와 있으니까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다일 때만 얘가 되는 거구나, r은. 그래서 다 비슷비슷한데 같진 않네요. 오, 재밌다. 그러면 이제 제일 큰 게 q가 되겠네. q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0은 아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요거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겠다. Q 안에 P가 있고 P 안에 R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포함 관계가 있겠네요. 다음 여기 참인 명제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그랬거든요. Q이면 P다 이건 안 되고요. Q이면 R이다가 되죠. Q이면 R이다. 잠깐요. Q이면 R이다는 되는데 R이면 Q냐고 그러면 R이면 Q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네요. 선생님 잘못 갔나요? 아 여기 참인 거 미안 잠깐 당황했나봐. 그럼 얘가 P면 Q냐고 물어본 거니까 맞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not Q이면 not R이냐 라고 했으니까 이건 잘 모르겠죠? R이면 Q냐 라고 하는 거거든요. R이면 Q 맞죠? 그 다음에 얘는 R이면 not P냐 라고 얘기했거든요. R이면 not P가 아니라 R이면 P잖아. 그러니까 디귿은 틀린 거가 돼서 기억 니은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183번의 정답은 3번이었구나. 자, 184번으로 갈게. 184번은 fx가 다음 것 같거든요. 얘에 대하여 두 조건이 이렇게 될 때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x 곱하기 x-3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때 p가 낙q의 필요 조건. 그러니까 낙q이면 p다가 돼야 되는데요. 낙q이면 p다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q의 여집합이 p에 포함되는 그렇게 되게 하는 실수 a의 최대값을 계산하라고 하는 게 문제네요. 그럼 fx부터 인수분해 해볼게요. fx는 x 바깥으로 빼고 x제곱에 4x의 제곱 플러스 뭐 a 플러스 3x 마이너스 3a가 되죠. 뭐 이런 경우에 이제 a일 때 0되나? 뭐 이런 것도 보시면 되는데 별로 맞지 않은 것 같고 1일 때 0 되나요? 1이 되면 여기 마이너스 3a가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아무리 봐도 그냥 3 들어가 볼게요. 그럼 27, 9, 4, 9, 36 3 들어가면 3a, 9 마이너스 하면 0 되네. 맞네요. 3 들어가면 0 되네요. 그러면 x 그 다음에 이쪽에 x-3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여기 x 제곱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a가 있어야 되고요. 이쪽으로는 마이너스 3x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 이렇게 들어가면 되나? 자 잠깐 확인 좀 할게요. 예 맞네요. 그러면 인수분해가 돼서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고 내용을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요. Q의 여집합이 된다라는 얘기는 Q가 x-3이잖아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아니라 적다예요. 얘가 0보다 적다. 근데 얘가 P가 되려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도 0보다 적거나 같으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0보다 적거나 같은 게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얘이면 얘여야 된다는 얘기니까 얘가 이렇게 그려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꼭지점이 어디가 저기 축이 어디가 되냐면 2분의 1이 되고 얘가 0이고 3이 되는 거죠. 아 미안 0과 3 사이에서 0보다 적거나 같아야 되니까 0, 3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0일 때 값과 3일 때 값의 부호가 음수면 되겠네. 그지? 자 그래서 0 집어넣어 볼게. 아 그러면 a가 되니까 a가 0보다 적거나 같거나 3 집어넣으면 9 마이너스 3 플러스 a가 0보다 적거나 같아야 된대요. 따라서 a는 몇보다 적거나 같으냐면 마이너스 6보다 적거나 같아야 된다. 그럼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되는 건 바로 누구야? 얘죠. 그러면 답은 a가 마이너스 6보다 적거나 같아야 다음 명제가 성립하는데 이때 a의 최대값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6보다 적거나 같다면 당연히 1번이 정답이죠. 자 184번 정리해드렸고 18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교내 체육대회에서 우석, 상섭, 기훈, 종현이가 달리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응원하는 3명의 학생 달리기를 응원하는 3명의 학생 ABC에게 경기 결과를 물어봤대요. 우석, 상섭, 기훈, 종현이 누가 어떻게 됐니? 이렇게. 그러니까 A란에는 우석이가 1등이고 종현이 2등을 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B라고 하는 상석이가 2등, 기훈이가 4등을 했어요 라고 하고 우석이가 3등, 상섭이가 4등을 했어요 라고 C가 얘기했답니다. 근데 이들 모두 두 선수의 등위를 대답했지만 두 선수의 등위에 대한 대답 중 하나는 옳고 하나는 틀리다고 합니다. 큰일 났네. 그럼 1등은 한 학생과 4등은 한 학생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럼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선생님과 같이 한번 봅시다. 이거 우석이죠. 우석. 그 다음에 종현이 있고요. 글씨 잘 안 보인다. 자, 선생님이
우석, 그 다음에 종현,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나요? 상섭 기훈이 있구나. 상섭 기훈 이렇게 쓸게요. 상섭 기훈. 그러면 우석이가 1등이라는 얘기는 종현이가 2등이라는 얘기는 거짓말이라는 거죠. 얘가 1등, 여기 우석이가 1등이 맞다고 할 때 종현이가 2등이라는 얘기는 거짓말이야. 그 다음에 우석이가 3등이라는 것도 거짓말이 되겠죠. 얘가 1등이 맞으니까. 상섭이가 4등이 맞죠. 얘가 4등이야. 종현이가 2등은 거짓말이거든요. 얘는 2등은 절대 될 수 없고, 기훈이가 상섭이가 4등이 맞는데 상섭이가 2등 거짓말이니까 기훈이가 4등을 했네. 내가 4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엥? 그러면 우석이가 1등이 아니구나. 그래서 우석이 1등은 거짓말입니다. 우석이 1등 거짓말. 그럼 이제 종현이가 2등이 맞는 거예요. 종현이가 2등입니다. 종현이 2등. 자, 그럼 종현이가 2등이 맞고 상섭이가 2등 그러면 얘는 거짓말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기훈이가 4등을 한 거예요. 기훈이가 4등. 자, 그 다음에 기훈이가 4등. 그럼 상섭이가 4등은 잘못된 거잖아요. 우석이가 3등을 한 게 맞네. 그럼 상섭이가 1등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1등한 학생은 상섭이 되고 4등을 한 학생은 기훈이가 되는 거죠. 상섭, 기훈. 1번이 정답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185번 정리해드렸고 186번으로 가겠습니다. 186번. 186번은 세 양수라고 해서 산술기하 평균인 것 같은 느낌을 줬는데 좀 이상하죠? 그러면 선생님이 얘와 이 분모를 더해보니까 2x, 2x, 3x, 2x, 2x, 그러니까 x, 2x, 3x, 3i, 이제 3가 3배가 되네. 그러니까 즉 3분의 1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x 더하기 3i 플러스 2z 이렇게 한번 쓰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x 플러스 z 따로 이렇게 또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놓고 식이 이렇게 나온 거죠. 가로만 칠게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나왔어요. x 플러스 3i 플러스 2z 분의 6 더하기 2x 플러스 z분의 4, 24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3분의 1은 놔두고 얘랑 얘 곱하니까 몇이 됐냐면 6이 되고요. 얘랑 얘 곱하면 이거 계속 쓰기 좀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에는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는 3분의 1 a 플러스 b가 됐고 얘는 a분의 6, 얘는 b분의 24가 됐네. b분의 24 맞죠? 그래서 3분의 1은 놔둔 상태에서 해보니까 6, 그 다음에 b분의 24a 이렇게 되고요. a분의 6b가 되죠. 플러스 24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이 값의 산술기하 평균을 계산하면 되는데 3분의 1에 얘가 30 됐고요. 요 식만 잠깐 보니까 b분의 24 플러스 a분의 6b예요. 얘가 이제 3분의 1 어쨌거나 곱해줄 거고, 이 안에 30은 원래 있었고, 얘가 2 노트, 얘 곱하니까 BBAA 여기 24인데 AA 약분돼서 6 곱하기 24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144가 돼서 12의 제곱이 됐어요. 그러면 30, 얘가 12, 24가 되니까 요 합이 54가 되거든. 그러면 3, 1은 3, 3, 8, 24, 18보다 크거나 같으네. 그러면 얘의 최소값은 몇이다? 18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죠. 자, 186번 해결해 드렸고 187번 볼게. 자, 선생님하고 같이 187번 볼게요. 그림과 천변의 길이가 a 플러스 b인 정사각형이 있다. 정사각형이 있는데 이제 b의 길이가 동그라미가 되는 거고요. a의 길이가 요 길이가 되는 거네. 그러면 얘를 잠깐 보니 이렇게 됐는데 AB로 내분하는 점을 이 F, GH라 하자라고 하나 똑같이 내분했구나. 동그라미, 동그라미 짝, 동그라미 짝, 짝, 동그라미, 동그라미 짝 이렇게. 그래서 중점을 M이라고 할 때 FH의 중점을 이때 FH의 길이가 4루트이래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4루트예요. 자, 이렇게 됐다라고 할 때 삼각형 FGM의 넓이의 최대값을 계산하라네.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계산해라. 잠깐요. 최대값을 계산해라. 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선 연결해 볼게요. 연결, 또 요 점에서 여기로 연결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직각삼각형이고요. 이게 두 삼각형이 합동이겠어요. 그래서 만약 여기가 동그라미 x면 여기가 x 동그라미가 되죠. 대응변이니까. 그러면 이게 동그라미 x가 90도이기 때문에 이게 직각삼각형이 돼요.
삽동이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고 중점을 잡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연결해 볼까요? 연결해 보면 결국에 여기 45도죠. 여기 45도, 45도. 왜냐면 이변의 길이 이변의 길이 같으니까. 그럼 여기도 직각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는 게 지금 선생님 표시를 해볼게. 이 삼각형 있죠. 이 삼각형. 다시 할게요.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은 이 넓이의 2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넓이의 2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삼각형 넓이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A가 되고 A가 되니까 여기가 루트 2A가 되고요. 이 변의 길이는 뭐가 되냐면 여기가 B고 B니까 루트 2B가 돼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루트 2A, 루트 2B를 더하면 곱하는 거죠. 그러면 2AB가 되죠. 2AB가. 얘가 넓이가 되니까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바로 뭐가 돼? 삼각형 HGF의 넓이가 AB가 되는 거야. AB가.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삼각형 FGM의 넓이는 당연히 뭐가 될까요? 2분의 1 AB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는데 넓이의 최대값을 계산해 달라고 한 게 문제네요. 길이가 나온 게 하나 딱 있거든요. 요거. 요게 선생님 보니까 2a의 제곱, 2b의 제곱이 4루트 6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계산해 보면 2 곱하기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4가 16 곱하기 6이 되니까 16 곱하기 6이 96이 되는 거고, 나누면 얘가 48이 되는 거네. 그러면 48은 2 루트 a제곱 b제곱이 돼서 얘가 2ab로 나오네요. 그럼 2로 나눠주면 24, 또 2로 나눠주면 12가 되죠.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GM의 넓이가 얘잖아요. 그럼 따라서 12보다 적거나 같으니까 넓이의 최대값 몇이 되는 거야? 12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187번 풀이해드렸고 188번 볼게요. 자, XYZ가 실수일 때 보기 중에서 두 조건 PQ가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것의 개수를 A. 그러니까 P이면 Q이다가 되는 거, 얘가 되는 게 A가 되는 거고요. 화살표가 잠깐요. P이면 Q이다가 되는 개수를 A라고 하자 그러고, 그 다음에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것을 B. 그러니까 오히려 P이면 Q가 이쪽으로 화살표가 가는 것을 B라고 하자라고 했고, 필요 충분인 조건인 것을 C라고 하자. 자, 개수가 하라는 얘기구나. 기억을 볼게. x-y제곱 y-z제곱 z-x의 제곱이 0이 되려면 xyz의 값이 같으면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 z가 됐다는 건 xyz가 여기 p 조건은 같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p이면 q이다는 되는데 q이면 p이다는 되지 않죠. 그래서 p는 p이면 q이다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a의 경우가 되는 거죠. a의 경우가 되는 겁니다. 요 개수 계산해야 되니까. 얘는 XYZ가 같대요.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얘는 X와 Y가 같다이고 Y와 Z가 같다이고 Z와 X도 같아, 이런 뜻이거든. 다 같아. 그러면 얘가 0 곱하기 0 곱하기 0이니까 얘가 되지. 하지만 Q는 굳이 다 같을 필요 없고 X와 Y가 같든지 또는 Y와 Z가 같든지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얘도 A에 해당하는 경우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또는 Z와 X 같다이다 라가 돼서 P를 Q가 포함하게 되죠. 그러니까 얘도 A의 경우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뭐 동그라미 칠 필요 없는데. 자,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이 좀 지저분하니까, 예. 자, 이번에는 절대값이 0이야 라는 얘기는 다 0이라는 얘기거든요. X, Y가 0이고 또 Y가 Z가 0이고 ZX가 0이야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 YX가 0이라 X, Y가 곱해서 0이 된다는 거, X가 0이거나 또는 Y가 0이고요, Y가 0이거나 또는 Z가 0이고요, Z가 0이거나 또는 X가 0이 되니까 P 조건은 만약에 이런 경우 있죠. X와 Y가 0이야 그러면 얘가 0이 되죠. 얘도 0이 되고요, 얘도 0이 되고, 그러니까 적어도 2개 이상이 0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적어도 2개는 0이야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이 돼서 이 경우는 C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리을로 가볼게. 리을은
대소관계가 닿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양수가 되고 얘도 양수가 되고 얘는 음수가 되죠. 그러면 이 경우가 성립하겠죠. 그래서 P이면 Q이다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뭐 꼭 이 경우가 아니더라도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가 돼도 아니구나. 얘가 그게 아니고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도 이 경우 성립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꼭 또는 꼭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 그럼 한번 잠깐 따져봅시다. 여기에 이제 발레를 드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y, z, x 이렇게 됐다고 가정해 보세요. x가 제일 작은 거야. 그러면 요거는 음수가 되죠. 그 다음에 y에 z 뺐으니까 얘 양수가 되고요. zx에서 빼도 얘도 양수가 되니까 얘 음수가 되죠. 그러니까 꼭 이렇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P이면 Q이다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P이면 Q이다만 되는 거니까 얘는 A에 해당하는 거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제 미음을 볼게요. XY, YZ, Z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거든. 지금 보기에 이제 P의 경우는 이제 딱 정해진 것 같아, 그지? 더 이상 뭐 여기서 계산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Q의 경우에 절대값을 그러니까 양쪽을 제곱해보는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둘이 같다고 하면 얘 제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Y 플러스 Z 그냥 제곱한 것 같고요. 펜이 좀 두꺼워서 그럼 얘 제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제곱과 같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절대값 XY 그 다음에 절대값 YZ 절대값 ZX가 될 거야, 그지? 그럼 이쪽도 사실은 전개해보면 X제곱 Y제곱 플러스 Z제곱에 2에 XY YZ ZX가 되는 거잖아. 근데 둘이 같아야 된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각하기에 뭐 이 세 개하고 이거 세 개 같고 뭐 이 약분하면 되고 이놈하고 이놈이 같은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XY YZ ZX 그러면 같으니까 이렇게 빼도 같겠죠. 절대값 XY 절대값 YZ 절대값 ZX 이렇게.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랬기 때문에 얘가 0이 돼야 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볼 때 XY 0보다 크거나 같아서 그냥 나오고 YZ 0보다 크거나 같아서 그냥 나오고 ZX 0보다 크거나 같아서 그냥 나오면 얘가 0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XY, YZ, ZX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셋 다 0보다 클 필요는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P이면 Q이다는 선생님 보기에 성립하지 않는데 이렇게 됐어 그러면 P가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Q이면 P이다는 가능한 거죠. P이다는 가능한 거죠. 따라서 이제 얘는 B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A가 3개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B가 하나가 있으니까 2가 되고 C도 하나가 있으니까 3이 돼서 얘의 값은 8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8이었네요. 자, 189번으로 갈게요. 189번. 자, 189번은 지금 P가 다운 것 같거든요. 그럼 P의 여집합은 지금 뭐가 될까? 조건으로 따지면 not P는 X제곱 마이너스는 0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not Q는 X 4제곱 그대로 돼서 이제 이퀄로 바뀌는 거죠. K-5 X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는 0 이렇게. 그러면 결국 얘네 둘이 같다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P 여집합과 Q의 여집합이 같다. 그래야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죠. PQ 같아져 버려서. 자, 그래서 선생님 펜이 너무 두꺼워져서 자, 그러면 B집합 P의 여집합은 원소가 2하고 마이너스 2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마이너스 2와 2. 그럼 이제 Q의 경우도 이때만 해를 가져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먼저 K를 좀 구해놓은 다음에 문제를 봐도 괜찮겠네. 자, 얘가 X의 4제곱인데 지금 제곱이라 써놨네. 여기가 4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0이 돼버리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0 되고 인수분해 해야 되는데 잠깐요. 선생님이 조리처법으로 식을 우선 작성해 볼게요. 개수 비교로 할까 그러다가 조리처법으로 해도 될 것 같죠? 4차 1이고 3차 없고요. 2차가 K 마이너스 그 다음에 1차가 마이너스 1차 없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K 플러스 4가 1차가 없으니까 0이다 써줘야지. 마이너스 4K 플러스 4 뭐 이렇게 할게요. 2, 1, 2, 2, 4, K 마이너스 1. 그럼 여기가 K 마이너스 1, K 마이너스 1. 그러면 잠깐만요.
2가 내려와서 4 올라갔죠. k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가 됐네. 미안. 2k 마이너스 급하게 하면 이래. 2k 마이너스 2. 왜냐 없어져야 되는데 안 없어지면 문제가 되잖아. 그럼 여기가 4k 마이너스 4가 돼서 0이 됐죠. 한 번만 더 합시다. 이번에 마이너스 2로 조리제법 할게요. 1 마이너스 2 0이 되네요. 0 올라가니까 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k 플러스 2 0 됐죠.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4가 있는 거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는 거겠네. 그래서 얘가 0 되는 값이 얘밖에 없어야 되는 거죠. 2하고 마이너스 2밖에.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있겠네. 첫 번째로는 이 두 식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 x제곱이 k 마이너스 1이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1인데 얘가 4가 되는 경우. 얘가 4가 된다는 얘기는 따라서 k가 몇이 돼야 되는가? 3이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마이너스 3. k가 마이너스 3일 때 이 두 식이 똑같아져 버리잖아. 두 번째로는 이 x제곱이 마이너스 k 플러스 1인데 얘가 음수를 가지면 안 되는 거죠.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이게 음수야. 그럼 해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 k는 1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되버리네요. 근데 10보다 작은 정수 k라고 그랬거든요. 10보다 작은 정수 k는 지금 마이너스 3이 있을 수 있고 필요 충분 조건이 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2부터 2, 3, 4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가지 가나? 9까지 가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그러면 이쪽에서 8개 그 다음에 여기서 전체 9개가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그래서 9개의 필요 충분 조건을 만들 수 있는 k가 있다. 189번 해드렸고 이제 190번 볼게요. 네. 자, 세 양수 xyz에 대하여 이런 거 되게 중요하지? 보기에서 항상 오른 것은. 근데 기억은 안 되겠어요. 왜 그럴까? 이거 원래 고등학교 1학년 다항식 할 때 여러분 많이 했던 식이거든요. 부등식의 성립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빼보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가 xy, yz, zx 이렇게 빼보면 맞는 것 같은데 틀리거든. 그래서 얘가 2배 해줘서 그래가지고 완전제곱식 나오죠. 이거 그냥 과정까지 다 해줄까? 여기가 2x의 제곱, 2y의 제곱, 2분의 1을 바깥으로 빼면서 얘가 2xy 마이너스 2yz 마이너스 2zx가 되거든요. 잠깐요. 2를 안 썼네. 그리고 나서 다음같이 x제곱을 여기 하나 쓰고요. 2xy 쓰고 y제곱을 여기다 하나 쓰죠. 이건 다 썼고요. 그 다음에 y제곱 두 개 다 썼죠. 마이너스 2yz 플러스 z제곱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것도 썼고요. z제곱 하나 남은 거하고 2zx랑 x제곱을 딱 쓰는 거죠. 그럼 이제 몽땅 다 썼잖아요. 근데 완전제곱식이 몇 개 나오냐? x-y의 제곱, y-z의 제곱, z-x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식이 묶이거든요. 0보다 큰 건 맞죠? 근데 0이 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x, y, z가 다 같다 할 때 이 등호가 성립합니다. 근데 여기에 등호가 없어서 얘가 틀렸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요 내용은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으니까 지울게요. 그래서 얘가 요렇게 되더라 라고 해서 얘가 빼보면 다음 같은 식으로 이렇게 성립한다. 그래서 기억은 안 되는 거 확인하게 됐고, 니은을 보면 니은도 역시 x 3승, y 3승, z 3승에서 마이너스 3 xyz 이게 고등학교 공통수학에 나오는 식이잖아요. 그 x 더하기 y 더하기 z 수학상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x제곱, y제곱, z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zx가 되니까 얘가 완전제곱식으로 다음 같은 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래서 결국에 x 더하기 y 더하기 z에 얘가 뭐가 돼? 2분의 1에 금방 써드렸던 얘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얘가 0보다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죠. 얘는 항상 양수고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러면 얘가 얘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한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니은은 맞아요. 자, 디귿을 볼 건데 디귿만 디귿 까만색으로 하자. 그러면 x 더하기 y가 둘 다 양수니까 떠오르는 건 산술기야. y 더하기 z도 산술기야. z 더하기 x도 산술기야.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곱하는 형태가 되겠죠. 곱하면 여기는 x 플러스 y, y 플러스 z, z 플러스 x를 다 곱한 것이고, 얘는 2 곱하니까 얘가 됐고, 안에서 x, y, y, z, z, x 곱하면 x, y, z의 제곱이 될 거야. 그지? 그러니까 8x, y, z이 되는 게 성립하죠. 등호 성립은 얘와 얘가 같다일 때, 또는 얘와 얘가 같다일 때니까 계속 연결이 돼서 x, y, z가 같다일 때 등호가 성립하죠. 그래서 디귿은 이퀄까지 성립해서 니은 디귿 보기 5번이 정답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190번 해드렸고요. 191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n이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이 무리수임을 증명한 거래요. 그러면 이제 유리수라고 가정해놓고 분수식 만들었죠. P분의 Q 서로 소다라고 그랬고 양변 제곱했더니 다음 같아졌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P는 Q제곱의 약수고 PQ는 서로 소인 자연수이므로, 그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다 보니까 n제곱이 뭐가 되냐고 얘기한 건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PQ는 서로소인 자연수이기 때문에 P제곱이 Q제곱의 약수가 되려면 P는 1밖에는 안 되는 거죠. P는 Q제곱의 약수가 되려면 1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P가 1이면 N제곱 마이너스 1이 Q제곱이니까 N제곱은 Q제곱 플러스 1이 돼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가에 들어갈 내용은 Q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자, Q가 짝수일 때와 Q가 홀수일 때로 나눠서 식을 볼까 그래요. 그래서 Q제곱 플러스 1이니까 Q가 2K일 때 2K의 제곱한 것보다는 N제곱이 크겠죠? 그러면 이제 Q제곱 플러스 1보다는 2K 플러스 1이 크니까 2K 플러스 1의 제곱보다는 적어야 되는데요. 이때 N제곱이 이 안에 들어가는 자연수 N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얘기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여기가 2K 플러스 1의 제곱이 들어가겠죠? 그럼 얘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걸 거예요. 그죠? 따라서 가나에 알맞은 식은, 가에 알맞은 식은 FQ라고 했는데 얘는 Q제곱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나에 알맞은 식은 GK라고 그랬는데 2K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다. 그죠? 따라서 FQ에 2 들어가면 5가 되겠구나. GK에 3 들어가면 7, 7, 49가 되죠? 그럼 49와 5를 더하니까 54. 보기 3번이 정답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였어요. 자, 문제 192번 같이 볼게요. 증명 문제인데요. 얘를 보니까 m이 n보다 크다를 만족시킨 두 자연수 mn에 대하여, 그죠? 문제 조건이죠. 그 다음에 n-n과 n 플러스 n이 서로소이면, 그래서 화살표가 이렇게 가네요. m과 n은 서로소이다의 대우를 이용하여. 그럼 이제 대우를 먼저 써보면 m과 n이 서로소가 아니면, 물론 이제 이건 써주시는 게 맞죠. 이건 조건이니까 그대로 따라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m보다 n이 크다를 만족시키는, 그죠? 만족시키는 두 자연수 m과 n에 대하여 이건 그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m과 n이 서로소가 아니면, m과 n이 서로소가 아니면 n-n과 n 플러스 n은 서로소가 아니다 를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m과 n이 서로소가 아니니까 뭐 m은 GA라고 하고 n은 GB라고 할게요. 이때 G는 최대 공약수고요. 여기다 써줘야 되나? 쓰는 게 낫겠다. 설명하는 거니까 G2이다. G는 최대 공약수이고 A와 B는 서로소일 때 이렇게, 자, M-N은 G 곱하기 GA, GB를 빼는 거니까 GA-B고 M 플러스 N은 GA 플러스 B이므로 공약수 G를 갖잖아. 그러니까 M-N과 M 플러스 N은 서로소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주어진 명제는 글씨가 지금 조금 한글 쓰기 힘들어요. 주어진 명제는 참이다.
이 쌤이 화면에다 쓰니까 글씨가 미끄러워서. 자, 이렇게 192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193번으로 갈게요. 자, 193번은 다음을 만족시키는 정수 xy가 존재하지 않는다를 참임을 기류법을 이용하여 증명하래요. 그러면 기류법을 이용하여 증명할 때는 어떻게 해요? 존재한다고 하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하에서 하는 거. y제곱 마이너스 3x는 이를 만족시키는 정수 xy가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 x, y가 존재한다고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y가 존재한다고 하면 라고 할 때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3x라고 하는 값은 y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볼게요. y가 3k일 때 하고요. 두 번째 y가 3k 플러스 1일 때 하고, 왜냐면 정수는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거나 1이거나 2인 경우 외에는 없거든요. 0, 1, 2. 그래서 y는 3k 플러스 2일 때가 존재할 거예요. 그럼 첫 번째 해보면 3x는 3의 배수해야 된다는 거죠. 3k 제곱 들어가니까 9k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잖아. 그러면 9k 제곱 마이너스 2는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3의 배수가 아니죠. 얘가 3 곱하기 3k의 제곱 플러스 1 해주고 마이너스 1 해야겠다. 마이너스 1 하면 마이너스 3이 되니까 플러스 1. 그럼 3의 배수가 아니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몇이야? 1인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런 x 존재하지? x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제 이 경우로 들어갈게요. 얘도 역시 3x가 3k 플러스 1의 제곱에서 1을 뺐잖아. 그러면 이제 9k의 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나올 거야, 그죠? 그럼 3 바깥으로 빼주면 3k 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 이렇게 할까요? 그럼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 있다. 얘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예요. 그러니까 4의 배수해야 되는데 얘도 존재하지 않는다가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말로 좀 써주세요. 선생님이 글씨 쓰기 어려워. 3k 플러스 2의 제곱에서 1을 뺀 값이 4의 배수가 있니? 라는 얘기인데 9k 제곱 플러스 12k 플러스 1이 됐죠? 그럼 얘는 당연히 안 되죠? 3k 제곱 플러스 4k 더하기 1이니까 얘도 나머지가 1이에요. 그러니까 잠깐요. 뭘 잘못했나요? 여기 4지? 4. 미안. 여기가 2가 되네. 그지?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 나머지가 2가 됩니다. 계산을 틀렸네요. 그래서 얘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한다고 해서 기류법으로 해봤는데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y제곱 마이너스 3x가 2가 되게 하는 정수 xy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로 따다다당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93번 증명해드렸고요. 194번으로 가볼게. 자, 194번은 철수는 그림같이 넓이가 1200인 화단을 만들기 위해서 직사각형 ABCD 울타리를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울타리의 설치 비용 중 0인회와 이웃단 B지점에서 C지점까지 여기요. 여기까지는 절반씩 나누어 지불하려고 하는데요. 나머지는 철수가, 그러니까 철수는 여긴 절반만, 여기는 오로지 철수가 다 지불하는 걸로 돼 있네요. 그죠? 여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는 온리 철수. 이렇게 된다. 자, 그리고 울타리를 설치하는데 철수가 지불해야 할 비용이 최소일 때 B지점 C점까지 설치할 울타리의 길이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X라고 할게요. 여기를. 그러니까 X를 구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는 Y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1200의 넓이를 갖고 있는 거잖아. 자, 그래서 X 곱하기 Y는 1200이 됐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철수가 부담해야 될 울타리는 이 X하고 여기에 절반이니까 절반이죠? 그러니까 2분의 1x가 철수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2분의 3x 플러스 2y가 철수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그럼 철수 입장에서 보면 선생님 보니까 얘가 산술기하로 xy가 양수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2 곱하기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약분돼서 2 없어지고 3xy가 되네. 그럼 얘가 1200 들어가면 3600이 되는 거잖아요. 60의 제곱이니까 60이 나오면 120이 되겠죠. 120 이상이다. 그러니까 철수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120 이상인데 이때가 언제냐면 2분의 3x와
이 y가 같다일 때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y 입장에서 보면 얘가 4분의 3x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에 들어가는 식은 이거 하나니까 집어넣어 버리면 4분의 3 x의 제곱이 1200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 3분의 4를 곱하는 거죠. 그러면 3분의 4 곱하니까 400, 4, 4, 16, 1600이 되는구나. 그럼 x는 몇이 돼? 40의 제곱이니까 40이 돼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경우에 B지점에서 C점까지 울타리의 길이는 당연히 몇이 돼야 되는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당연히 40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보기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제 195번 갈게요. 자, 그림같이 A, B의 길이가 6이고 BC가 8이고 그럼 AC는 뭐 당연히 10이 되겠지. 이렇게 될 때 직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AC가 있고 다음과 같다 할 때 안 했어요. 이렇게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를 잠깐만 다시. 그래서 ABC에 내접한 직사각형을 만들려고 한대. 요게 직사각형인가 보죠. 이 직사각형 한 변이 선분 AC 위에 있다. 아, 얘를 얘기하는 거군요. 한 변이 AC 위에 있다. 얘를 얘기하는 거고 요 길이.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꼭지점이 A, B하고 BC 위에 있다. 그림 그대로예요. 이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S라 하자.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최대값을 S라 하자. 그때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를 L이라 하자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먼저 이제 얘를 봤는데 지금 여기를 X라고 하고요. 아까 여기가 뭐라고 그랬냐면 6이라고 그랬고 여기가 8이라고 했고 뭐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뭐 피타고라스의 수니까 여러분 이제 계산해 보시면 10인 건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얘도 몇 대 몇이야? 여기도 8대 6이어야 되니까 여기가 8분의 6, 4분의 3x가 되겠구나. 요 길이가. 자,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 길이가 x, 이 길이는 모르니까 뭐 y라고 해도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길이가 x예요. 그 다음에 이 길이가 x고 그 다음에 이거 잠깐 표시해 볼게요. 여러분 헷갈릴 것 같아서 직각에 여기가 동그라미 x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동그라미가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직각이니까 여기가 x가 될 거야.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를 낀 변이 더 긴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6분의 그러니까 3분의 4x가 되겠다. 그죠? 여기는 3분의 4x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변의 길이의 비를 우리가 8대 6, 4대 3대 5가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뭘 알 수 있냐면 요 길이가 10이라는 거죠. 요 길이가 10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 식을 써보니까 4분의 3x 플러스 y 3분의 4x 합하면 몇이 된다? 1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 다음에 3분의 4x하고 4분의 3x는 12분의 9, 16이죠. 그럼 25x가 되는 거죠. 25x 플러스 y는 10이 되더라 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됐죠. 자, 그래서 이제 합의 일정한 값을 x와 y의 요 관계를 좀 알게 됐는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직사각형 넓이의 그 최대값을 s라고 하고 그때 둘레 길이를 l이라 할 때 l에서 s 빼세요. 넓이의 최대값은 우리가 이제 이게 10이니까 12분의 25x 플러스 y는 2 노트 둘을 곱할 거 아니에요. 곱하면 12분의 25 xy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양변 제곱해서 약간 약분해서 제곱하면 25가 되고 2로 약분한 다음에 제곱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12분의 25 xy가 됐어요. 잠깐요. xy. 그러면 이제 xy 입장에서 보면 이쪽이 적거나 같은 쪽인데 여기 25분의 12 곱하니까 12가 되는구나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넓이의 최소값은 12가 되는 거. 넓이의 최대값은 12가 된 거죠. 넓이의 최대는 12. 그때 xy는 어떤 관계에 있게 되느냐? 얘하고 얘가 같다일 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2분의 25x와 y가 같다일 때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y가 10이어야 되니까 y가 5가 돼야 되거든요. y가 5가 되고 x는 5 곱하기 25분의 12가 되니까 약분해서 5분의 12가 돼야 되는 거야. x는 5분의 12, y는 5.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이 x 더하기 y가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x는 뭐가 되나요? x는 5분의 12, y는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둘레의 길이가 얘가 l이 되는 거죠. 그때. 그래서 5분의 24 플러스 10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L에서 S 뺀 값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값이니까 L에서 S를 빼면 지금 선생님 보니까 얘에서 얘를 빼면 5분의 24에서 2를 뺀 것과 같고요. 5분의 14가 구하고자 하는 문제의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5분의 14 1번이 정답이었다 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자, 이제 196번으로 갈게요. 196번. 두 실수 x, y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식은 x가 언제 a일 때 y, b를 가졌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x, a와 y, b일 때 최소값 m을 갖는데 이때 상수 a, b, m의 합을 계산해라. 자, 그러면 뭐 실수가 나오긴 했는데 a제곱 y제곱 플러스 1은 x제곱 y제곱 플러스 1은 항상 양수인 거잖아. 여기다 맞춰줄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쓸까요? 그 다음에 얘를 그대로 쓰죠. 뭐 x제곱 y제곱 플러스 1. 그러면 원래 2x의 제곱이니까 x제곱이 하나 더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쓰지도 않았죠. 그 다음에 1 더해줬으니까 1 빼주면 되죠. 그래서 식은 다음과 같아졌네. 그러면 얘 양수고 얘 양수니까 결국에 이 두 식은 산술기하로 우리가 최소값을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요건 x제곱 안 썼네요, 선생님이요. 요거는 이제 정리해 보면 뭐가 되나? 얘만 정리합니다.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 루트 얘랑 얘 곱해서 그냥 바로 25가 되네요. 그래서 25가 돼서 얘가 10 이상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데, 문제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과 얘가 같아야 되잖아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이 25여야 돼. 그러면 얘 제곱이 x제곱과 y제곱과 1의 제곱이 25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뭐 음수는 나올 수 없죠. x제곱 플러스 1은 5가 돼야 돼요. 그래서 x제곱과 y제곱은 몇이 돼야 돼? 4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이 등호 성립을 하려면, 이때 최소값에 등호 성립을 하려면. 자, 그러면 이제 이쪽 식의 최소를 생각해 봐야지. 얘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얘는 x-2의 제곱 플러스 4 빼기 5 이렇게 되잖아. 얘가 x가 2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5를 가져요. m은 이때 m은 아니겠죠? m'이라 할게요. 그러면 x가 2일 때니까 y는 0이 돼버리겠네. 여기다 집어넣으면 y는 0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얘가 10이 최소값이고 얘는 마이너스 5가 최소값이니까 전체는 5 이상의 값을 갖겠구나 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x 2, y 0, 최소는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싹 더하면 7이 되죠. 그래서 얘 값은 7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5번까지 봐드렸고요. 197번을 보면요. 대각선의 길이가 6인 직륜면체의 건널비. 직륜면체가 뭐 이렇게 그려졌다고 선생님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직륜면체를 좀 그리고요.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잠깐요. 예. 빨리빨리 따라오질 않아서. 예.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직륜면체가 그려졌죠. 안에 내부는 이렇게 돼 있고요. 이때 직륜면체의 대각선이라고 하는 거는 얘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여기에 딱 연결될 때, 그죠? 이걸 대각선이라고 하는데, 좀 삐뚤어졌네. 이게 뭐가 되냐? 가로가 지금 여기서 보면 요 길이가 A, B, C에서 가로, 세로, 높이가 이렇게 나오면 이때 직륜면체의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A제곱, B제곱, C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각선의 길이가 6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는 루트 A제곱, B제곱, C제곱이 6이야 이런 얘기고요. 따라서 A제곱, B제곱, C제곱은 당연히 몇이 돼야 돼? 36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직륜면체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은 K라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직륜면체의 건널비의 최대값을 M이라고 할 때 그랬습니다. 건널비의 최대값을 M이라 하자. 그럼 건널비라고 하는 게 여기에 EAB, BC, CA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널비의 최대값을 M이라 할 때 얘가 M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의 최대값을 구해서 이때 직륜면체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K고 그때 K와 M을 우리가 이렇게 계산해라 라는 얘기군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식 있죠.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bc, ca. ab, bc, ca.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죠. 완전 제곱식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36이 되고 그 다음에 ab, bc, ca 넘어가니까 ab, bc, ca 이렇게 되겠네요. 그때 ab, bc, ca의 넓이의 최대값은 우리가 m이라고 하자 그랬으니까 m이라고 하는 거는 이 ab, bc, ca가 되는 거죠. 얘가 36의 2배, 72보다 적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여기다 그냥 곱했습니다. 그럼 이퀄 성립이 이게 언제 되냐면 얘 이퀄 성립이 언제 되니? ABC가 같다일 때죠. ABC가 다 같다인 정육면체일 때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됐네. 그러면 대각선의 길이가 6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3a의 제곱이 되는 거죠. 3a 제곱이 36, a 제곱은 12. 그럼 모든 모서리의 길이는 4, 3, 12, 2루트 3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고 넓이의 최대는 그럼 당연히 72가 됐고요.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은 2루트 3 3개 있는 거죠. 곱하기 3 해주면 되죠. 뭐 그러니까 6루트 3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서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K의 값은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 잠깐만요. 모든 모서리는 이게 여기다 4를 곱해야 돼. 다시 여러분 헷갈릴까봐 지금 A와 B와 C가 다 같은데 원래 A, B, C의 합에 모든 모서리의 길이는 각각 A가 4개, B가 4개, C가 4개씩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4 곱하기 3A와 같다는 거지. A, B, C 다 같으면. 그러면 얘가 12A가 되는 거예요. 근데 A가, A, B, C가 다 이거니까 지금 24 루트 3이 된 거지. 그래서 K분의 라지 M은 24 루트 3분의 72가 된 거야. 그러면 얘로 나누면 3이 되죠. 그래서 얘 B는 루트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였다. 197번 다음과 같이 정리해드렸고 198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198번은 이 삼각형의 넓이를 세 조각 내면 되죠. 어떻게 세 조각 내냐? 다음과 같이 A에서 P를 이렇게 읽는 거야, 그지? 자, 그리고 P에서 B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요 삼각형이 1번, 얘가 2번, 요 삼각형을 3번이라고 그러면 삼각형 원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6이잖아요. 그런데 얘가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A 8A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B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C가 되거든. 그럼 6, 8이 48 24가 되죠. 4A 그 다음에 3B 5C가 24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4A 3B 5C가 24다 라는 걸 우선 알게 됐고요. 이 상태에서 두 가지로 좀 풀이를 해볼게. 첫 번째로는 요걸 갖고 이제 얘하고 얘를 약간의 역수 모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 갖다가 전개를 해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 4A 플러스 3B 5C 여기에 A분의 4 그 다음에 B분의 3 C분의 5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산술기하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전개를 하는데 조금 부담스러워요. 9개항이기 때문에 얘랑 얘 하면 16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랑 얘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씩 써볼게. 이렇게 해서 16 나왔고 이렇게 해가지고 B분의 12A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C분의 20A가 되고 자, 그 다음에 3B니까 A분의 12B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C분의 15B가 되죠. 자, 아직도 3개 해줘야 돼. 그래서 C분의 5, 4, 20C가 됐고 그 다음에 B분의 15C가 됐고 그 다음에 25 이렇게 됐죠. 그러면 16, 9, 25가 있으니까 합해서 50이 되죠. 그 다음에 B분의 12A가 있잖아. B분의 12A 얘랑 매치할 수 있는 거 B분의 여기 있다. A분의 12B A분의 12B 이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쓸게요. B분의 15C 15C인데 12로 쓸게. 15C 플러스 C분의 15B 그럼 요것도 정리가 됐죠. 이제 두 개 마무리해서 쓰면 되니까 플러스 근데 여기 좀 이상하다.
여기 a분의 20c인데 선생님 잘못 썼죠? a분의 20c. 그래서 여기가 a분의 20c 그 다음에 c분의 20a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식을 정리하면 50 플러스 이쪽이 12에 b분의 a 더하기 a분의 b가 됐고, 이쪽은 15에 b분의 c 더하기 c분의 b가 됐고, 여긴 20에 a분의 c 플러스 c분의 a가 된 거잖아요. 네, 잠깐만요. 예. 자, 이런 상태에서 얘의 산술 기하를 보니까 얘가 역수니까 2보다 크거나 같죠. 얘도 2보다, 얘도 2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전체가 50,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2를 곱하면 24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30보다, 40보다, 그러면 70, 여기도 74, 그러면 얘가 144보다 크거나 같다가 된 거지. 그러면 이제 얘가 몇이라고 그랬냐면 24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24 곱하기 a분의 4 플러스 b분의 3 플러스 c분의 5가 144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니까 얘를 뭐로 나눠주냐면 24로 나눠주는 거야. 따당. 24분의 1. 그러면 약분해서 6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6이 된 거야. 근데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를 코시 슈와르츠로 하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자, 지금 4a 하고요.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 4a 플러스 5c가 24라고 그랬잖아. 그죠? 요 부분이, 자, 선생님과 같이 좀 갖고 와볼게. 예, 이 부분이요. 아니, 잠깐요. 이 부분 지울게요. 한번 봐봐요. 4a, a분의 4. 얘는 4a의 역수는 아니지만 a와 a분의 1이 있기 때문에 요거 정리하면 곱할 경우에 뭐가 되냐면 16이 되죠. 그러니까 코시 슈바르츠를 쓰는 건데 어떻게 쓰냐면 4a를 루트 4a의 제곱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루트 4a의, 잠깐만, 이게 너무 굵다. 확대를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4a는 루트 4a의 제곱으로 보고요. 3b는 루트 3b의 제곱으로 보고 5c는 루트 5c의 제곱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의 제곱을 곱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루트 a분의 4의 제곱. 그죠? 그 다음에 루트 b분의 3의 제곱. 그 다음에 루트 c분의 5의 제곱을 곱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루트 c분의 5의 제곱. 야, 이거 큰일 났다. 갖고 와야 되겠는데요. 잠깐요. 여기까지만 갖고 와 볼게요. 윤리, 에이, 글씨를 더 작게 이렇게 써야겠다.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보시다시피 얘가 사실은 4A, 3B, 5C 얘거든요. 그 얘는 뭐가 돼? 얘를 얘기하는 거야, 얘를. 그러면 이제 얘가 뭐보다 크거나 같을까요? 루트 4A랑 루트 A분의 4, 루트 4A랑 루트 A분의 4 이렇게 곱하면 루트 4의 제곱이니까 얘가 4가 되고, 그 다음 건 3이 되고, 그 다음 거는 5가 돼서 제곱한 것보다 이쪽이 크거나 같은 거지. 그래서 24 곱하기 얘는 A분의 4, B분의 3, C분의 5였고요. 얘는 얘가 12의 제곱이니까 144가 된 거야. 그래서 양변 24분의 1 곱하면 얘가 6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6 이상이 되니까 얘 최소값은 당연히 6이다. 이렇게 계산해주는 5번이 정답이 된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198번 이렇게 풀이해드렸고 199번으로 갈게요. 199번. 자, 199번인데요. A와 B의 합이 2이다 라고 얘기했고, 이것도 되게 중요하겠지. 음이 아닌 두 실수 A, B에 대하여 그랬습니다. 자, 그럴 때 다음 값의 범위를 구해라. 근데 A, B 둘 다 나왔는데 뭐 역수의 모양은 아니네요. 그러면 B라고 하는 값이 E-A인데 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 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A는 2보다 적거나 같네요. A 값의 범위는 음이 아니다 라고 그랬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적거나 같다 일 때구나. 그러면 주어진 식은 다 A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A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B 대신에 E-A를 쓰면 4-A분의 A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고, 따라서 여기를 A-4로 쓸게요. 선생님은. 그럼 부호는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이제 식은 A 플러스 2 A-4분의 A-4의 마이너스 A의 A 플러스 2가 됐네요. 그러므로 이 값의 최소값을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a 플러스 이거 쭉 전개해 볼게.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이 됐고요. 이쪽도 마이너스 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a 그럼 플러스 a 이렇게 접혀야겠네. 다시요. 마이너스 a제곱 맞고요. 마이너스 a 맞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하니까 이쪽이 이렇게 들어가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같이 식이 우선 정리가 됐는데 앞에가 마이너스니까 조금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것도 이렇게 뽑아줄게요. 뭐 차수 같으니까 직접 나눠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직접 나누면 얘가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8이니까 얘로 나눌 거 아니야.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8. 그런데 a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3a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이 나오려면 마이너스 12가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플러스 12 그래야 4가 되니까 그래서 직접 나누든지 이렇게 하면 되고요. 따로따로 써볼게요. 예분의 예 그럼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8분의 3a 플러스 12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3a 플러스 12가 사실은 3 곱하기 a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얘의 최소를 구하려면 얘의 최대를 구해야 되겠구나 라고 조금 좁혀졌어요. 자, 그러면 이 값의 최대를 구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것만 잠깐 뜯어 갈게요. 그럼 얘를 최대를 구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분모는 요것만 합니다. 박스 얘는 분자에 3만 내버려둘래요. 그래서 a 플러스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8 이렇게 된 거죠. 자, 여기까지 됐고 근데 이걸 직접 나눠서 최소값을 구해줘야 되니까 a 플러스 4로 이렇게 놔뒀고요. 얘를 a 플러스 4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 우선은 a 들어가겠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들어가겠는데요. 그럼 마이너스 24인데 마이너스 8 나와야 되니까 잠깐만요. 마이너스 24인데 마이너스 8 나오려면 플러스 16이 있어야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직접 나누셔도 돼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얘분의 얘는 약분하니까 a-6 됐고 a 플러스 4분의 16분의 3이 된 거지. 아, 그렇다면 요 식을 분모에서요 a-6은 a 플러스 4라 쓰고 여기도 a 플러스 4라 쓰고 16이니까 마이너스 6 되려면 10 빼주면 되잖아.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 식의 최소를 구해야 돼. 이 분모의 최소를 구해야 되겠구나. 근데 분모의 최소 우리 구해줄 수 있죠. 왜? 이 노트 16이 돼요. 그 다음에 원래 10은 빼줬던 거고 마이너스예요. 그럼 이 전체의 최대는 마이너스 2분의 3인보다 얘가 최대가 되는 거니까 적거나 같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일 클 때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그러면 이쪽으로 가져갈게. 따라서 이 식의 최소는 마이너스 1인데 최대를 뺀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을 빼준 거야. 그치? 그러면 플러스 2분의 1이 되잖아. 그래서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된 거죠. 그래서 얘의 최소값은 2분의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199번 정리해 드렸고 200번으로 갈게요. 이거 만렙 PM에도 있었던 문제 같긴 한데 a 플러스 b가 5-c가 되고요. a제곱 b제곱은 11-c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볼 때 1의 제곱 1의 제곱에 a제곱 b제곱이 얘가 a 플러스 b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니까 얘가 2가 됐고 11-c의 제곱이 됐고 여기가 5-c의 제곱이 돼서 C값의 최대 최소를 이 값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 정리해 볼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22가 됐고 이쪽은 C의 제곱 마이너스 10C 플러스 25가 되죠. 한쪽으로 넘겨주니까 이 C의 제곱 마이너스 10C 플러스 몇이 되나요? 3이 되나요? 잠깐만요. 계산한 게 여기 3C의 제곱이 되는구나. 미안. 여기서 잘못했죠. 마이너스 2C의 제곱인데 그럼 넘어오면 3C의 제곱 마이너스 10C 플러스 3이 0보다 적거나 같다가 되는 거지. 3C 이쪽 C 3, 3은 9 오 예. 따라서 C는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C는 3보다 적거나 같다가 되는 거니까 최대 3 최소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4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되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 이렇게 해서 200번까지 풀이해 드렸고요. 함수의 그래프 요 영상은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영상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